반갑습니다. 실전창호입니다. 12월 13일 어제 일요일 실리콘 48차 교육을 잘 마쳤습니다. 어제는 천안에서 한 분, 안양에서 한 분, 여성분 한 분하고 부산에서 두 분, 한 분은 사정이 있어서 참석을 못 하셨고요. 이렇게 네 분이서 교육을 잘 마쳤습니다. 제가 매주 똑같은 말을 반복을 하게 될 수밖에 없죠. 근데 그 중에서 서두에 시작하기 전에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실내 건축 분야든 일상생활이든 어떤 동작을 하고 작업을 할 때 반드시 명심하셔야 될 얘기입니다. 불필요한 힘과 불필요한 빠르기, 속도 자체가 그 작업하는 그곳에 반드시 넘치는 힘만큼, 불필요한 속도만큼 부작용과 악영향을 반드시 미치는 그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사실 뭐 실내 건축 관련돼서 모든 일들이 그다지 힘이 필요하지 않는데 우리 한국 건축에서는 습관적으로 힘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힘이 넘치는 부분은 과한 부작용이 반드시 나타나고 또 일에 대한 욕심 때문에 속도를 의미 없이 속도를 높이고자 할 때 부실한 공사가 부실한 작업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이 이야기를 반드시 꼭 합니다. 하고 그것을 이제 교육을 통해서 많이 깨닫게 됩니다. 제가 교육을 할 때마다 뭐 당연한 얘기죠. 방충망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의미도 없이 숙련자들의 모습을 따라서 하고 방충망을 끼워야 되고 밀어야 되니까 이런 생각을 하면 힘이 들어가고 힘이 들어가는 만큼 방충망이 틀어지게 되고 울게 되고 뭐 이런 부작용들이 아주 간단하지만 해보지 않는다 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교육을 받으면서 간단하게 해결이 되는 힘이라는 게 정말 필요 없구나. 또 여러 번 손이 갈 필요 없고 속도가 필요 없고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겪게 됩니다. 그러기도 하고 이제 실리콘 편으로 가서 제가 매주 똑같은 일입니다. 오시는 분들이 실리콘이 참 안 되고 이래서 오셨으니까 어떻게 지금까지 실리콘을 했는지 그 상태를 좀 알고 싶어서 각자 평소에 실리콘을 한다고 생각하고 평소대로 한번 해보라고 이제 해보면 참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분들이 노즐부터 만들어야 되는데 본인들이 만드는 노즐 모습을 제가 보면 참 안타깝기도 하지만 그렇습니다. 많은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고 한데 왜냐하면 실리콘이 필요를 해서 어디 가르쳐 주는 데는 없고 하긴 해야 되겠는데 하다 보니까 유튜브를 다 찾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찾아본 그 흔적들이 노즐 따는데 너무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유튜브 상에 정확하게 노즐을 왜 이렇게 따야 되는지, 노즐 각이 왜 이렇게 돼야 되는지, 뭐 이런 거, 또 총하고의 상관관계를 제대로 얘기하신 분이 없습니다. 제가 이 교육이라는 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유튜브 상에 나오는 실리콘에 관련된 영상을 거의 다 봤습니다. 거의 다 봤는데, 그냥 제목 그럴싸하게 해가지고 노즐 따는 법 뭐 참 호기심이 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보면 노즐을 왜 이렇게 따야 되는지 왜 이 각을 따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하는 분 없습니다. 없고 노즐을 그냥 따는 그 비슷한 형태로 따는 법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고 또 노즐이 이렇든 저렇든 상관없이 쏘는 법에 대해서는 똑같습니다. 총의 각은 수직으로 하라 이렇게 뭐 교과서처럼 정석처럼들 알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적용이 안 되니까 다들 아쉽고 해서 교육을 받으러 오신 거겠죠. 와서 보면은 그런 것들을 확인이 다 알게 되죠. 노즐 각이 총의 각이 꼭 90도가 돼야 되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노즐 모양에 따라서 이렇게 제대로 된 실리콘 모양이 나오기 때문에 총의 각은 노즐을 내가 어떻게 따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노즐의 각이 조금의 변화가 있을 때는 총의 각도 수직이 아니고 수직에서 조금 누워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런 다양한 미세한 변화를 알고 나면 노즐 따는 데 대해서, 노즐에 대해서 어떤 두려움이나 이런 게 없어지고 원칙이 생기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시연을 시켜보면 대부분 실리콘을 모르고 오셨기 때문에 주된 생각이 어디에 가 있냐면 넘치는 거를 염려해서 정성스럽게 짜는 거, 요런 수준으로 애를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물은 당연히 그냥 지렁이 한 마리 올려놓은 것처럼, 아니면 치약을 그냥 짜놓은 것처럼 이런 모습들이 나오죠.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지금 이제 노즐의 원리를 설명을 하고 그 노즐 각이라는 거, 총하고의 상관관계를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나서 이제 최종적으로 써야 될 노즐을 만들어서 그 만드는 과정까지를 설명을 하고 이제 그 노즐로 시연을 제가 시켜봅니다. 방금 전에 본인들이 쏘았던 그 모습들에서 한 사람당 한 서너 번 채 되지 않아서 한 3번, 4번 정도만에 숙련자의 모습이 바로 나오게 됩니다. 당연한 결과지만 그 원리를 몰랐기 때문에 그랬다가 본인들이 스스로 너무 놀랍니다. 감탄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게 실리콘인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게 기본으로 돼서 일반인들이나 지금 실내 건축 관련돼서 실리콘을 아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실리콘이라는 게 그냥 일정하게 쏘아 놓기만 하면 실리콘으로 생각하시겠지만 아주 작은 미세한 부분까지도 하자가 왜 어떤 하자인지 이런 거를 이제 쏘는 모습에서 하자가 많이 나오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립니다. 이러한 모습은 향후 어떤 모습으로 발전할 것이고 어떠한 부작용을 발생시키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이제 나오는 모습이 많이 나오니까 그런 걸 가지고 다 얘기를 하게 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실리콘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은 다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하다 보면 이제 그 직선에서 했던 실리콘의 기본을 가지고 코너 부분이라든지 뭐 잔량을 해결하는 부분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기본기만 되어 있으면 어떠한 논리적인 이론만 가미되면은 정말 간단하게 한 5분 안에 해결이 다 됩니다. 오시는 분들이 다 잔량을 굉장히 염려를 하시고 걱정을 하셨던 부분들이 대부분인데 이 잔량 같은 경우는 오시는 분들이 다 한 5분 안에 5분, 4분 다 해결이 간단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총의 구조를 잘 몰랐던 원인이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코너 부분, 나중에 마지막 연결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뭐 타일과 타일 사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궁금해 하셔서 그런 부분들까지를 다양하게 참 하루 빠듯하게 지나갑니다. 아마 많은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많은 얘기를 듣게 됩니다. 매주. 그 얘기들이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얘기들. 평생 아마 실리콘을 만지시고 작업을 하실 때 기억이 나고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어저께 이제 안양에서 오신 여성분은 실내 건축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일반인이었습니다. 방충망 때문에 저의 동영상을 보면서 참 쉽게 방충망을 교체를 했다고 해서 또 보다 보니까 실리콘 편을 이제 보게 되고 그래서 집에서 실리콘을 이제 교체를 하다 보니까 엉망이 되어 가지고 신청을 해서 내려오셨다고 합니다. 그 여성분 같은 경우에 일반인이기 때문에 실리콘 총도 만져본 적도 없고 자주 사용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연을 시켜보니까 그냥 치약을 그냥 짜놓은 듬성듬성 짜놓은 모습으로 이제 이렇게 쐈던 분이 같이 교육에 참석하신 분들이 다 놀랐겠지만 몇 번 지나지 않아서 전문가의 모습이 나오게 되니까 뭐 이게 바로 이제 원리를 알고 모르고의 차이겠죠. 그리고 어저께 제가 토요일 저녁부터 일요일 아침까지 뉴스에 보면 폭설 예보가 계속 나와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천안에서 안양에서 이래 오시는 분들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그 두 분이
하루 전에 부산에 오셔가지고 숙박을 하시고 교육에 오셨기 때문에 참 크게 안심이 되었고 뭐 이랬던 하루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져서 다들 건강 관리 잘 하시길 바라고, 코로나 시국에 참 비상시국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저희 공장은 그렇게 밀폐된 곳이 아니기도 하고 또 다 마스크를 잘 착용하시고 그러고 인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해서 희망을 너무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에 저도 어쩔 수 없이 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 각별히 조심을 해야겠죠. 이상으로 48차 교육을 마쳤다고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